무릎 이 끝에 있는 뼈 있지, 그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뭐라 해야 되나, 디디면 뭐가 부서지는 듯한 그 느낌. 이렇게 막 걷게 되는 거예요. 몸이 자기도 모르게. 무릎 관절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세월의 흔적. 노년의 무릎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근육이나 힘줄, 인대가 약해지게 되면 관절을 꽉 힘있게 잡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일을 하거나 힘을 쓰거나 할 때 그 부담이 관절에 모두 실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연골은 점점 닳고 관절은 점점 뻣뻣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유가 되면서 노화로 변화된 몸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가 남은 제2의 인생의 삶을 좌우하는 키가 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면 또 면역력 필수 시대. 더 건강한 노후를 위해 면역력과 무릎 관절염을 동시에 잡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약해진 척추와 관절을 강화해 통증을 없앤다. 한의사 김정훈 원장. 한방 약침으로 통증 없이 건강한 무릎을 책임진다. 한의사 손명균 원장. 신중철 씨는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탔습니다. 2박 3일씩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도 할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월 달에 이제 어디 갔다 오다가 이제 뭐 바로 뭐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마시면 그런 일이 없으실란지 모르는데 내려가지고 이제 횡단보도 건너 와가지고 자전거 타려고 이제 타고 이제 페달을 밟는 순간에 처박히게 가지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때부터 무릎이 잘 구부러지지 않았는데요. 특히 다리를 디딜 때 무릎이 바로 펴지지 않아 생활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무릎이 틀어져 있고 연골이 많이 다른 퇴행성 관절염 진단이 나왔습니다. 양쪽 무릎이 다 아프고 특히 새벽에 일어나면 무릎이 바로 안 펴지는 증상이 가장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담을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시고 무거운 물건도 많이 지고 다니고 하셔서 그 과정에서 관절이 변형이 왔고 오다리가 되면서 무릎의 관절 퇴행이 가속화된 상황. 근육 이완 자극기로 높은 빈도의 진동을 주어 근육의 심부 조직까지 파동을 전달합니다. 이 치료법은 근육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슬래킹건이라고 하는 의료기기를 이용을 하여서 뒤쪽이라든지 옆쪽의 근육의 결을 따라서 진동 자극을 줌으로써 근막을 풀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심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용 교정 망치와 봉을 이용해 물리적인 자극을 통한 교정 치료를 진행하고 추나 치료로 뭉친 대퇴 햄스트링과 오금, 종아리를 풀어줘 무릎의 가동성을 확보합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이제 관절이 어긋나거나 뼈가 제 위치를 벗어나거나 하면서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 자리를 찾아줌으로써 통증이 빠르게 사라지게 됩니다. 추나 치료 8회, 약침 치료는 7회 정도를 받았습니다. 2회 치료까지는 당기는 증상이 남아있어 불편감이 있었는데요. 4회 치료 때부터 무릎이 좋아지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약침은 일반적인 침 치료에 한약의 처방 원리를 적용해 선택된 한약재에서 추출한 천연 면역제를 경혈에 주입하는 치료법인데요. 자, 봉동 놔드릴게요. 침 치료 효과와 한약 치료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증상과 통증 부위에 따라 사용하는 약재와 양도 달라지죠. 네, 이것은 자하거 약침이고요. 태반 추출물로 만든 약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약침들에 비해서 색깔이 좀 다르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태반 약침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하고 뼈를 만들어내는 조골세포를 활성화해서 퇴행성 골관절염의 치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따끔합니다.
신중철 씨는 봉독, 영지, 호두, 냉자침, 자하거 약침 이렇게 5종류의 약침을 복합적으로 사용했는데요. 한약재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어 다양한 약재를 달여 한약을 짓듯 여러 가지 약침을 함께 사용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침 치료는 무릎 관절염의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꾸준히 치료를 받은 덕에 무릎을 구부리는 것도 가능해지고 발을 디딜 때의 고통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약침의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침을 맞고 있는 동안에 침을 맞고 있는 자리들에 혈류 순환이 촉진되면서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 좋은 게 이제 건강이 최고 좋은데 뭐 명예도 뭐 돈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도 막 건강 관리에 너무 무리한 그런 거는 운동만 하고 또 연세에 있는 분들은 뭐 가방 들고 뭐 이래 둘러매고 뭐 무슨 산악회 가면서 하면 산에는 가급적이면 권하지는 않겠다. 평지에도 얼마든지 있고 뭐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가지고 좀 살아가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무릎 관절염이 생기면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거나 서 있을 때 통증을 느끼고 간단한 동작에도 관절이 어긋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왼쪽 무릎을 아프다 보니까 오른쪽 무릎을 자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 무릎도 같이 이제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처음에는 왼쪽 무릎을 먼저 치료를 받다가 이제 같이 받게 됐죠. 두 무릎을.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걸을 때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특히 저녁이면 관절이 부어 통증이 더 가중되는 느낌을 받았죠. 앉았다 일어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날 이렇게 잡고 이러고 앉았거든요. 그래 이 다리를 이래 무릎을 못 굽치 갖고 좀 계속 이 다리를 좀 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를 양반 다리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양반 다리가 안 돼. 이 상태에서 이것도 지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이제 많이 되는 거죠. 이만큼이 되니까 많이 되는 거죠.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일상 대부분에 사용하는 무릎에 문제가 생기니 생활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때마다 처방받은 진통제에 의존했죠. 수술을 해야 될까 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팠으니까. 그래서 정형외과를 찾았는데 정형외과에서도 뭐 특별하게 그건 없고 그냥 안에 염증이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주사 맞고 약 치료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약을 먹는 게 자꾸 얼굴이 붓더라고요. 저는 정형외과 약 좀 부으니까 그게 살이 돼 버리니까 그런 게 싫어서. 팔은 여기 편안하게 걸치시고 이제 골반의 좌우 높이와 다리 길이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부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틀어진 몸의 구조를 바로잡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 골반이 살짝 올라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골반을 교정하는 치료를 먼저 하겠습니다. 골반은 인체의 중심이 되어 주춧돌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골반이 틀어지면 체형 전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좌식 생활이나 다리를 꼬는 습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틀어짐이 골반 불균형을 유발하죠. 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상하체의 균형을 되찾고 통증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좌우 골반 높이가 다른 걸 확인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는 관절을 강하게 만들어도 금세 그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추나 치료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계속 반복하면서 골반의 높이를 정상적으로 돌릴 것입니다. 이쪽으로 네네. 그리고 이쪽에 연골 쪽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해갖고
전에는 요렇게 많이 아팠는데 이쪽으로는 전혀 이제는 안 아프고 요 안쪽으로 이렇게 네네. 통증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무릎뼈 주변에 약해진 인대와 힘줄에 자하거 약침을 놓습니다. 자하거는 동의보감에서 태반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태반에는 아미노산, 단백질, 핵산 등 성장 증식을 촉진하는 인자가 풍부해 고질적인 관절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자하거 약침 자체는 세포를 재생시키는 성장인자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진 힘줄과 인대 그리고 연골을 다시 되살리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엔 봉약침이 있습니다. 벌의 독을 약침으로 그렇게 만든 것인데요. 우리 몸의 면역계를 자극해서 면역 세포 수를 늘려주고 이렇게 무릎 주변에 있는 면역 작용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통증을 제어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난 반면 내성이 없기 때문에 천연 진통제로서 효과도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신체 활동을 줄어들게 하고 사용하지 않은 모든 근육을 약화시키는데요. 약화된 근육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한 약침 치료도 진행됩니다. 방금 시술한 약침은 보윤 약침입니다. 근육에 필요한 윤을 공급해서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좀 더 재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회 정도 약침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전엔 극심한 통증으로 진통제에 의지해왔다면 지금은 진통제를 전혀 찾지 않을 만큼 통증이 없어졌는데요. 추나 치료를 통해 신체의 구조를 바로잡고 약침 치료를 통해 조직을 강화하면서 신체의 건강과 무릎 관절염 해결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죠. 무릎의 안정성은 척추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척추에 약해지기 쉬운 곳을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만들어서 무릎을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치료 전엔 엄두도 못 냈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은 선에서 조금씩 근력을 강화하고 기능을 회복해 나갑니다. 그냥 처음에는 많이 통증이 있어갖고 아예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은 전혀 무리도 안 가고 계속 운동할수록 더 좋아지고 괜찮아졌습니다. 무릎 건강의 소중함을 실감하게 된 만큼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소중한 건강을 계속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걸음을 걷지 못하면 아무런 낙이 없지 않을까요? 정말 걷기를 잘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아프고 나니까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 절실히 느꼈고 많은 이제 생각도 달리 해야 되고 뭐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은 밤낮 없이 나타납니다. 낮엔 움직임 때문에 아프고 밤엔 누워 자는 자세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죠. 무릎이 잘 때 쑤신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옆으로 누워 잘 때 두 개 이렇게 무릎이 부딪히면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진짜 못 잘 정도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막 그랬었어요. 앉았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안쪽으로. 사무실에 오래 앉아 일하는 이성순 씨는 무릎뿐 아니라 허리 통증도 자주 호소해 왔는데요. 앉아서 일하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오래 앉아 있게 되면 무릎 뒤쪽을 이루는 근육들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짧아진 근육들은 무릎 관절 사이를 계속 압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무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앉아 있게 되면 허리랑 골반이 우리 몸의 체중을 다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척추와 골반이 약해지는 그런 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24가지 문항으로 된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무릎 관절의 통증과 관련된 기능적 장애와 특정 행동들의 제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평가지입니다. 오늘 무릎 상태는 지금까지 8회 정도의 약침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치료 경과가 좋은 편입니다. 네. 너무 멀쩡해. 생각보다 그래도 훨씬 더 빠르게 나으신 것 같아요. 퇴행성 관절염은 원래 그렇게 빨리 경과가 나타나진 않거든요. 보통 한 10회는 넘어가야 되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 5, 6회 정도 지나면서부터 지금 통증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서 그렇긴 하긴 해도 이제 처음에는 통증이 줄어드는 속도하고 무릎이 튼튼해지는 속도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무릎이 튼튼해질 때까지는 무릎을 좀 아껴주시는 게 아직까지 필요하세요. 인상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아이고. 아프면 거의 막 인상 쓰고 있잖아요. 막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써지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맨날 뭐 안 아프니까 그래 일하다가도 공원에 산책도 한 30분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걸어도 많이 점심 괜찮아요. 때 걷는 거 저 잘 걸어요 이제. 이제 산에도 가야겠대. 좀 더 있으면 이제 산에도 다니고 날라다니. 무릎 주변의 약해진 조직에 자하거 약침과 복약침, 보윤약침을 주입합니다. 처음 치료받을 때만 해도 약침을 맞을 때 통증이 심해 치료를 중단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요. 치료를 받을 때마다 변화되는 몸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경과가 좋아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받던 치료도 간격을 넓히게 됐죠. 허리 치료 좀 이렇게 하는 자리들이 아랫배 순환을 좀 뒀거든요. 실제로 치료받으면서 무릎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셔서 같이 치료를 했는데 일단 무릎 쪽에는 무릎 관절 강화 약침 치료를 해서 태반으로 인대랑 힘줄을 강하게 했고 보윤 약침으로 근육을 편안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허리 쪽으로는 척추랑 골반 쪽을 이루는 관절의 염증을 없애는 영지 약침 치료와 그리고 허리 주변 근육에 윤을 공급하는 보윤 약침 치료를 그렇게 했습니다. 침이 하나도 안 아팠어요. 하나도 진짜로. 그럴 일이 있나요? 아 제가 네. 아프면 아프다고 원장님한테 너무 아파요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은 진짜 아까 그랬듯이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게 좀 아프면 이 아픈 데가 많으면 좀 침이 아팠는가 봐요. 좀 많이 나서서 그랬는지 훨씬 안 아파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연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명자 씨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수술을 늦춰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죠. 이쪽이 안 죽으니까 왼쪽 무릎을 계속 또 이제 신경을 써갖고 여기다 힘을 주니까 지난 6월 초부터 왼쪽 무릎이 너무 갑작스레 아침에 막 못 걸을 정도로 통증이 와갖고 그래갖고 이제 와서 침 맞고 가갖고 정형외과가 사진 찍어 보니까 이쪽은 이제 완전히 오래됐으니까 붙어버렸고 이쪽은 이제 약간 어긋나가 있는데 이게 때문에 이제 통증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걷는 거 집에서 내려오는 걷는 것도 힘들어갖고 택시 대절해갖고 맨날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하철까지 걷는 게 한 15분 걷거든요. 그래도 통증은 있지만 그래도 참고 이제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자, 자하고 약침 먼저 놔드릴게요. 따끔합니다. 자하거 약침은 흔히 태반 약침이라고 합니다. 조직의 재생을 돕고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근육과 관절에 윤을 공급하는 보윤 약침을 놔드리겠습니다. 윤이라고 표현하는 인체에 진액을 공급해 신체의 면역작용을 활성화합니다. 15회 치료를 받으면서 첫 내원 당시보다 50% 정도 호전된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박명자 씨의 바람대로 증상이 호전되면서 급하게 수술하는 일은 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노화작용에 의해서 하체의 근육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하체에 골고루 분산이 되지 못하고 무릎 관절에만 실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무릎 연골은 점점 닳고 관절도 뻣뻣해지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와 같은 증상을 학슬풍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학슬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의 다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을 보면 다리는 가늘고 무릎만 툭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무릎의 모습이 마치 학과 같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고, 또한 무릎 관절염의 치료에 있어서도 그렇게 외관상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게 됩니다. 금방이야 뭐 할 수가 있나 좀 시간 와야겠지. 저녁 때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이때 되면 조금 이제 풀리는 게 있지. 지금은 얘가 뻣뻣하거든. 지금은 더 아프실 거예요. 약침액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더 뻐근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 초반에 몸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침을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작용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병과 싸우는 것은 내 몸의 체력입니다. 체력이 부족한 분들의 경우는 맞고 났을 때 몸살이 나거나 힘이 들거나 혹은 아팠던 부위가 더 아파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치료는 단계를 거쳐 효과가 나타납니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일정 기간의 무변화기를 거치면서 회복기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죠. (2년) 전 크게 넘어진 이후로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일과 일상 모두 지장이 생길 정도였는데요.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은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딱 짚고 올라왔는데요. 한 3개월 정도를 맞았거든요, 침을. 그래가지고 걸어오는 거는 그때보다는 한 70% 정도 많이 나아졌어요. 검사를 받아보니 연골이 다 닳아버린 퇴행성 무릎관절염 3기였습니다. 통증 때문에 힘들어 눈물을 흘리는 나날도 많았죠. 통증을 없앨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찾고 싶은 심정이었는데요. 강성애 씨는 통증을 줄일 방법을 한방에서 찾았습니다. 자하거 약침과 복약침, 보윤약침으로 무릎을 강화하는 약침 치료를 진행합니다. 16회 정도 약침 치료를 받으면서 전반적인 통증이 호전된 상태인데요. 지금까지의 치료 과정이 회복기였다면 이제부턴 치료 간격을 넓혀 호전된 상태를 유지하는 치료의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합니다. 좀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 드십니까? 한 절반 정도는 통증이 줄어든 상태지만 아직은 치료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지금 통증이 줄었다라고 해서 이전처럼 무리를 해서 걷게 되면 금방 또 아파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리 치료에 들어갈 때까지는 조금 더 관절을 아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뻐근해요. 집에 가서 쉬고 나면 좀 괜찮더라고요. 조금씩 나아지는 걸 좀 느끼세요? 예. 마음껏 이제 산에도 가고요 할 겁니다. 요즘은 인생이 80부터라고 할 정도로 노년기를 제2의 청춘기로 봅니다. 이 청춘기를 잘 보내려면 무엇보다 건강한 무릎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노년의 행복을 위해 통증이 있다면 참지 말고 치료를 결심해보는 건 어떨까요? 퇴행성 관절 질환은 치료가 5번, 6번 만에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20번 내지 30번 정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을 때마다 조금씩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초기에 5번 내지 6번 정도까지는 치료를 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거나 똑같거나 혹은 몸살이 나고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상심을 하고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시기에 조바심 내지 말고 치료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치료를 꾸준히 받다 보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지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를 받으시라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퇴행성 척추 관절 질환은 노화에 따라오는 척추와 관절의 약화가 그 원인입니다. 약해진 척추와 관절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른 치료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 협착증은 그 치료의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 몸의 체력과 면역력이 높을 때, 즉 1살이라도 젊을 때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 후의 경과도 좋고 치료의 기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통증을 줄이는 치료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결국 남아있는 것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내 척추와 관절을 되살려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